안녕하세요. 괜찮은 동영상 5분만 의 진행자 조창훈입니다. 괜찮은 뉴스의 발행인이기도 하고 퍼스트 클래스 대표이기도 하죠. 오늘부터 매일 진행 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2, 3일에 한 번씩 짧게 5분짜리 동영상을 통하여서 알아야 될 입시, 5분짜리 동영상이 쌓이면 그것만을 봐서 입시 덕후가 될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을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서울대학교 입학처에서 나왔던 서울대학교 학종 선발 방법,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갖고 서울대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셔서 다운을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이제 내용 좀 볼까요? 보시면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자료는 우리가 흔하게 알 수 있는 내용들도 되게 많이 들어있고, 전반적인 모든 대학들의 입시 방향을 갖다가 예측할 수 있는 큰 키워드들도 있고 그래요. 우선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과 2015 개정교육과정.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개정교육과정에 맞게끔 학생부 종합전형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가 써 있죠. 그래서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교과 교실 교육을 통해서 핵심 역량. 이 핵심 역량이라는 것은 이제 서울대학교 말고 5개 대학이 이제 공통으로 운영하는 학생부 종합 평가요서 올해 발표한 게 있죠. 경희대학교 임진택 사정관이 주도해서 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역량이라고 부르는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탐구 역량, 진로 역량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정교육과정에서 가장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 그리고 그 과목이 만약에 개설되어져 있는 학교라면 꼭 필요한 과목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개설되어져 있지 않은 곳이라면 그때는 뭐 조금 봐줄 수는 있다. 그렇지만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라는 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수 학생들이 선택해서 평가에 불리할까 봐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서울대학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느 대학교든지 학생부 종합전형을 갈 때는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물리2랑 지구과학이 대비가 되는 거죠. 수능을 생각하면 지구과학을 해야 되겠지만 학종을 생각하면 물리2를 듣고 물리 실험 이런 과목 같은 것도 들으면 되게 좋다는 뜻이에요.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가장 그런 과목이 경제죠. 경제 수업을 들으면 사실 우리 지금 사회문화 현상 쪽에서 나타나는 것들도 경제랑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논술 문제도 사회문화랑 경제가 지문이 섞여서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과목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책자에서 챕터 3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방법 좀 볼까요? 서울대학교는 평가 기준을 갖다가 세 가지로 나눴어요. 학업 역량,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 이것은 5개 대학 공동 기준에서 얘기할 때 이 학업의 소양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이제 공동 역량에 해당돼요. 서울대학교 평가 기준에서는 뭐가 좀 차이점이 있죠? 전공적 합성, 진로 역량. 이쪽을 좀 안 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학업 능력과 학업 태도를 보는데 이때 태도란 말이 그 뭐 성실하게 수업 시간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듣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 호기심, 탐구 의지, 더 깊게 자기주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OECD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스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주도성, 탐구 역량,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창의적 사고력, 분석적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학업 태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업 능력이라고 얘기한다면 아무래도 좀 정량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대신 평가와 같은. 학업 태도라고 한다면 좀 정성적인 평가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업 능력입니다. 학업 능력 외에 아예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학업 능력, 학업 태도,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 학업 외소양.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데 내신은 좋고
엔드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필요 조건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내신은 좋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뭐였냐? 이때 의미는 누가 주는 거죠? 내가 깨달은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부 기록에서도 그렇게 내가 깨달은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꼭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노력을 통해서 성장한 모습. 그럼 이 성장이라는 모습이 뭐죠? 이건 성적이 올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시야가 넓어졌다. 그러면 서울대학교는 성장 좀 했나요? 서울대학교도 좀 성장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책자 올해 걸 보면 올해는 시각장애인 학생을 위한 전자 파일도 함께 제작했어요. 도대체 서울대학교를 지원하는 사람 중에서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각장애인이 서울대학교를 지원했을 때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는 점자책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음성 녹음 파일도 제공해주면 좋은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성장했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을 통해서 배워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와 이웃과 세계에 대한 시각을 갖고 성장하는 모습들이 나와주느냐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5분이라는 시간은 정말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조금만 얘기하니까 벌써 다 5분이 다 채워지는 것 같긴 한데요. 꾸준하게 하는 얘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건 서울대학교든 연세대학교든 건국대학교든 다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일인데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이것도 거창하게 얘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뭐라고 하는 거는 특히 해당 학과를 선택해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업 능력은 당연한 얘기지만 내신 평가가 크지만 학업 관련된 교내 수상도 중요하게 보고 있고 교과별 학습 활동, 그다음에 수행평가 과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 같은 것들을 보게 돼요. 2024부터는 이제 학업 관련 교내 수상은 빠지겠죠. 학업 태도에서는 학점제형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요. 심화 과목 선택 노력이 어떻게 되어졌냐. 그리고 심화 과목 선택 노력과 연계되어져 있는 교과 활동 또는 동아리 활동에서의 탐구 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학업의 소양은 공동체 역량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면접 안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져 있는데 이거는 과거에 나왔던 내용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그 서울대학교에서 안내 책자 중에서 학종 선발 방법에 대한 것만 별도로 첨부 파일 합니다. 그래서 파일과 같이 비교해서 이 동영상 보시면 됩니다. 동영상 5분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